저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약 5,000회 이상 강연을 진행해온 성교육 전문가 이석원입니다. 현재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의 대표이자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성교육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성교육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세요? 좀 어렵고 막막하고 힘든 부분이 있죠. 요즘 사회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굉장히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성교육을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성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성교육 시작에 앞서 성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왜 지금 성교육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교육은 인성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존경하는 여러분들, 지금은 인성의 시대입니다. 공부를 좀 못하는 건 괜찮지만 인성적인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사람이 갖추고 있는 인성 중에 가장 바탕이자 본질이 되는 게 바로 성이거든요. 이 성을 잘 알아야 나도 그렇고 내 아이한테 굉장히 교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상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관계 형성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지금 혹시 자녀와 대화가 잘 되십니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잘 안 된다면 성교육도 정말 힘듭니다. 아이와 대화가 되어야 성에 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먼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세요. 그래야지만 성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자주스쿨에서는요,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는 소그룹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명에서 8명 사이들 아이들을 묶어놓고 아이 교육을 끝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어느 날 8명 정도 되는 6학년 아이들 교육을 했어요. 마치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강사님, 저희 애들 진짜 순수하죠. 잘 모르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난 지 저한테 10분 만에 야동봤다고 얘기하던데요.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13년간 바라봤지만 제가 야동받는 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거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 특히 어른이나 부모들은 내가 아이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만난 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10분 만에 얘기했을까요? 그건 제가 아이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예로 들었어요. 유명한 유튜버들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 중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너희들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런 성에 관련된 잘못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딱 손들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잘 돼야 그때부터 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성교육은요, 성교육이 아닙니다. 뭐냐면 성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먼저 시작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나부터 성과 친해져야 합니다. 성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한번 단어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섹스.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불편하거나 부끄럽다면 아이한테 교육하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성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늘상 있잖아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소변 보는 것도 성일 수 있고, 연애 이야기도 모든 것이 성인데, 내가 만약에 성에 대해 불편하면요, 아이가 성에 대한 질문을 딱 했어요.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확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 때 이야기합니다. 성의 3대 요소를요. 성의 3대 요소는 뭐냐면요, 사랑, 생명, 기쁨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너라는 생명이 생겼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특히 이 섹스란 단어를 생각할 때 성기와 행위 위주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어떤 이미지적인 것만 떠오른다. 벗어나셔서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조차도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른조차도. 그래서 항상 아이 교육보다 부모부터 먼저 성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 생명, 기쁨에 대해서 바로 뭐를 가르친다?
책임감을 가르치는 게 바로 성교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나부터 성이 좀 편안해지고 친해져야지만 우리 아이하고 성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 또는 양육자는 항상 아이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성교육 강의를 마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마저 아이의 편이 안 되면 누가 아이의 편이 될까요? 아이의 편은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 교육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처음 저를 봤던 아이들이 성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너는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냐고.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기 너무 무섭고 두렵대요. 그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이런 성에 대한 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딜까요? 밖일까요? 학교일까요? 사회일까요? 아닙니다.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가 얘기하지 못하고 하다가 사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항상 아이한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럼 항상 좀 이야기 좀 해줘. 앞으로 아이가 어떤 질문이나 성에 대한 행동을 보여도 항상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믿어주세요. 왜냐면요, 성교육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5,000번 넘게 했잖아요. 만나본 대중만 정말 20만 명이 넘습니다. 한 초등학교 강의를 마치고 아이가 그 후기에 뭐라 썼냐면, 개선해야 될 점은 뭐였냐면 그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보통 개선해야 될 점이면 강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를 사랑해야겠다. 그 아이가 제 강의를 듣더니 나를 사랑해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교육은요, 이렇게 자존감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전의 성교육처럼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교육 말고 하지마 조심해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요, 타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가정에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강의 때 이렇게 외칩니다. 성교육이 먼저다.